루피 엄마가 누군지는 일단 잊어버리자. 왜냐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반전, 바로 사황 샹크스의 엄마가 샤키라는 가설이 있으니까. 모든 단서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1096화에서 로저가 너희는 지난 1년간 내 심정을 모를 거다 라고 말했지. 1년은 로저와 루즈가 아들을 가진 시간이고 가프가 결혼해서 드래곤을 낳은 시간이기도 해.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중요한 시점이야. 그리고 38년 전 갓벨리에서 겨우 한 살이었던 샹크스가 발견된 순간과도 연결돼.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오다 작가님이 샹크스와 그의 형제 정체를 밝히기 위해 깔아놓은 복선을 암시하고 있어. 그들의 아버지는 신의 기사단 최고 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성이라는 거지. 근데 왜 로저 해적단이 적의 아들을 키웠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 로저가 샹크스와 헤어지기 전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그 얘기를 들은 샹크스는 며칠 동안이나 통곡했어. 해적왕이 처형된 후 샹크스는 성지 마리조아로 돌아가 피거랜드 가문을 이어받았지만 결국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 로저와 실버즈 레일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어.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한 적 없는데 오늘 내가 이 충격적인 가설을 제대로 풀어줄게. 샤키가 바로 샹크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의 엄마라는 거. 515화를 보면 아마존 릴리는 여인들의 섬이고 남자는 출입 금지라고 나와. 섬 주민들은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임신해서 돌아오는데 신기하게도 전부 딸만 낳아. 이것 때문에 아마존 릴리 출신인 샤키가 아들을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큰 단서가 돼.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게 있어. 나레이션은 아마존 릴리 섬에서 딸을 낳는다고 했지. 섬의 기후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여아만 태어나는 거라면 만약 섬 밖에서 낳는다면? 아들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더 그럴듯한 답을 알려줄게. 샤키는 하치노스의 보물이라 불렸어. 세상 모든 해적들이 그녀에게 반했고 해적왕 로저도 예외는 아니었지. 모두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였어. 그럼 샹크스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철룡인들의 역겨운 취미 때문이야.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납치해서 첩으로 삼는 걸 좋아하거든. 원피스에 나온 사례들을 난이도별로 나눠볼게. 레벨 1. 차를로스 성. 예쁜 간호사를 보자마자 약혼자가 있든 말든 자기 13번째 아내로 삼으려고 했지. 그때 조로가 나서려고 했는데 보니가 말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차를로스 성은 제사밥 먹고 있었을 거야. 이건 뭐 납치 난이도 최하. 레벨 2. 진이 납치 사건. 혁명군 동군 군대장이었던 진이는 꽤 강했어. 이런 그녀를 납치하려면 보통 깡으로는 안 되지. 철룡인들이 그녀를 계속 감시하다가 무방비 상태일 때 덮쳤던 거야. 혁명군 구역에 침투해서 손을 쓸 정도면 그 철룡인도 꽤 강했겠지. 레벨 3. 샤키 납치 사건. 이건 진짜 극악의 난이도야. 42년 전 샤키는 해적을 그만뒀지만 현상금 때문에 록스디, 지배기 지키는 하치노스에 숨어 지냈어. 가프가 하치노스를 공격했을 때 해적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생각하면 그곳에 잠입해서 샤키를 납치하는 건 엄청난 힘과 배짱이 필요해. 차를로스 성 같은 놈은 어림도 없고 최소한 신의 기사단급은 되어야 가능해. 당시 신의 기사단 최강자이자 리더로 촉망받던 갈링성이라면 가능했겠지. 그는 마치 갓벨리에서 다른 기사단에게 시험을 내듯이 샤키를 납치하는 걸 하나의 챌린지처럼 여겼을 거야. 샤키가 납치된 시점은 약 39년에서 40년 전 로저의 1년을 기다렸다. 는 말은 샤키가 납치된 후 갓벨리에서 발견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의미해. 갈링은 샤키를 마리조아로 데려갔고 철룡인들은 이 보물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을 거야. 이 과정에서 샤키는 안전했지만 결국 가장 힘있는 자가 그녀를 차지하게 됐겠지. 당시 정고 강했던 피거랜드 갈링 말고 누가 있었겠어? 오로성은 이미 늙어서 경쟁 상대가 못 됐을 거고 결국 갈링이 이겼을 거야. 샤키는 어쩔 수 없이 1년간 그의 아내가 되어야 했고 그 사이 39년 전에 샹크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를 임신한 거지. 그리고 38년 전 두 아들을 데리고 갓벨리에 나타났어. 이 소식이 퍼지자 그녀가 이미 철룡인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해적들은 꿈이 깨졌고 갓벨리 전투는 악마의 열매나 다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질된 거야. 보물, 샤키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지.
갓벨리에서 해적들의 표적이 된 샤키는 두 아들을 지킬 시간이 없었어. 그녀는 아이들을 보물 상자 안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상자 중 하나가 로저 해적단의 손에 들어간 거지. 로저는 아이에게 샹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키우면서 아이가 점점 자신들의 적이었던 갈림을 닮아간다는 걸 깨달았을 거야. 사건 이후 샤키는 아이들을 찾아다니다가 몇 년 뒤 로저 해적단이 샹크스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레일리의 위로를 받으며 샤본디 제도에 정착해 술집을 열고 아들이 자유롭게 살길 바라며 모자 관계를 밝히지 않았지. 로저 해적단이 해산할 때 로저는 이 모든 사실을 샹크스에게 말해줬고 샹크스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의 비처럼 눈물을 쏟았어. 한편 다른 아들은 갈린과 함께 마리조아에 남았고 샤키는 그를 만날 방법이 없었어. 샹크스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형제의 소식을 알기 위해 로저 사후 마리조아로 돌아가 피거랜드 가문을 받아들였어. 그 결과 신의 기사단이 되었지만 세계 정부의 추악한 본질을 깨닫고 로저가 맡긴 미래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지. 그는 성지를 떠나 해적이 되어 전설의 고무고무 열매를 훔치고 왼팔과 밀짚 모자를 희생하며 피거랜드 가문과의 인연을 끊어버린 거야. 원피스는 혈통이 아니라 의지를 계승하는 이야기잖아. 샹크스가 갈린의 아들이라 해도 운명적인 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건 피할 수 없을 거야. 자, 이제 이 가설의 가장 큰 허점을 다시 짚어보자. 아마존 릴리 여성들은 딸만 낳는다는 거, 하지만 그건 섬 안에서의 이야기고 섬 밖에서는 예외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갈린이 과학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마치 빈스모크 저지가 그랬던 것처럼 유전자를 조작해서 자식의 성별을 선택할 수도 있어. 오다 작가는 이미 키쿠나 야마토 같은 캐릭터를 통해 성별이라는 주제를 다뤄왔잖아. 과학기술로 태아의 성별을 선택한다는 건 샹크스 가족사를 통해 다뤄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민감하고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어. 원피스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